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이번에 드디어 가격 상승 단지 탑10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고요. 다음 편을 갖다가 뭐 전국 편으로 해서 진행할지 안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광역시 부분을 갖다 다룸에 있어서 대구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좀 다뤄달라, 지방도 좀 다뤄달라라는 요청이 있어서 광역시 편을 갖다 준비했고요. 이번 광역시 편은 지금 인천광역시, 그리고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마지막으로 세종특별자치시 8개 지역에 대해서 각 동별 최고가 단지들을 갖다가 최고 상승 단지들을 갖다가 선정해 보았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최고 상승 단지라는 것은 5, 6월 달에 발생된 거래량을 기준으로 해서 기존 최고가 대비 상승률만 뽑아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게 2018년 최고로 뜨거웠던 단지는 아니고요. 5, 6월 달에 이렇게 상승한 단지들만 뽑아낸 차트라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2018년 최고가 상승단지는 아닙니다. 2018년 최고가 상승단지를 하려면은 1월 대비로 해서 뽑아봐야 되는데 그건 아직 기술적으로 제가 좀 연산을 갖다 어떻게 걸어야 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설하고 더불어서 지금 현재 소개해드릴 단지들은 5개, 그러니까 기존 거래가가 5개 미만일 경우 가격의 신뢰성을 갖다가 제가 검증하기가 어려워서 최소 5개 이상 거래가 된 단지들 대상으로 뽑았기 때문에 최근 입주한 아파트 단지들은 거의 대부분 다 누락이 돼요. 왜냐면은 분양권이 아니라 이건 그 기존 주택, 그러니까 준공된 이후의 주택의 거래량에 대해서 파악한 거지 분양권 거래는 아니거든요. 분양권 거래는 뭐 준공되고 나서도 1, 2개월 동안 분양권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최근 준공단지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 차트에서 빠졌다는 점 거듭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금 제가 분석한 자료는 모두 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으로 진행된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0위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번 광역시를 하면서 좀 10위 안에 들어가지 못한 광역시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하고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0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위를 차지한 곳은 대구광역시 지저동 태왕 아너스 리버파크입니다. 동구고요. 지금 실제 거래가는 기존 최고가가 2017년 10월 달에 3억 3천에 거래가 됐어요. 84스퀘어미터고요. 30평일대 기준입니다. 30평일대 지금 3억 3천에 거래되었다가 10월 이후로 약간 침체된 모습을 보이다가 갑자기 5월 달에 3억 5,700으로 2,700만 원이 기존 최고가 대비 2,700만 원이 상승한 가격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거래된 거 보면요. 이게 단순히 뭐 투기 심리라기보다는요. 전세가 상승률을 보시게 되면은 전세가가 지금 현재 보시면은 뭐 2016년에는 2억대에 거래되다가 2017년에는 2억 5천, 그리고 2018년에는 2억 후반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해당 아파트는 준공 2년 차의 아파트로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네요. 뭐 항상 입주 시기에는 좀 전세가가 상당히 좀 낮게 형성되다가 입주하고 나서 전세가가 주변 가격 대비해서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는 단지입니다. 뭐 상승률적인 면에서는 뭐 10위를 차지했고 상승 가격이 뭐 겨우 2,700만 원 상승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냐 하지만 뭐 여기 가격이 3억 3천밖에 안 하니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거의 7, 8% 상승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오른 가격만 보실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상승률을 측면에서 함께 보셔야
좀 더 정확하게 내가 만약 투자를 했다면 하는 개념이 잡힐 수가 있겠죠. 위치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은 대구의 지도 모습이고요. 대구에서 지금 동구입니다. 동구에서도 지금 입지가 조망이 아주 우수한, 여기도 보면은 조망권과 비조망권 아파트 간에 좀 가격 차이가 좀 발생될 수가 있겠네요. 조망권과 비조망권 아파트 간의 가격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금호강을 갖다 조망을 할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여기가 이 금호강이 한강변처럼 이 강변으로 해서 쭉 조깅 코스 트랙이 만들어져 있고요. 또 공원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하철은 아양교역이라고 해가지고 약 700m, 도보로 700m 거리에 있는데요.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입지해 있습니다. 600m 약간 애매해요. 걸어갈 수 있다. 도보 귀찮아요. 여름에는 보통 버스 타고 다닐 것 같고요. 다만 버스 타기도 애매한 거리긴 하네요. 자, 일단 10위 보셨고요. 다음으로 9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위를 차지한 곳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죠. 아름동 범지기 마을 12단지입니다. 중흥이고요. 지금 가격대를 보게 되면은 여기 움푹 꺼지기도 하고 별일이 다 있었네요. 84스퀘어미터입니다. 역시나 30평형대 기준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기존 최고가가 2017년 5월 달에 4억 3천까지 거래됐다가 이게 움푹 꺼지기도 하고요. 좀 이상한 거래가 또 있습니다. 이상한 거래도 있어요. 4억 3천까지 거래가 됐다가 가격이 빠지기도 하면서 지금 최고가를 갖다가 4억 9천을 갱신했습니다. 기존 최고가 4억 3천 대비 4억 9천, 6천이 상승한 거죠. 근데 이 이전에 거래된 것들이 4억 미만에서 거래가 됐었는데, 글쎄요. 이거는 제가 더 깊이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전세가 보게 되면 전세가 폭락이 상당했군요. 작년, 그러니까 2017년 1, 2, 3월 달에 전세가를 갖다가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주는 수준에서 2억 안팎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입주 초기 15년도에는 1억 5천 미만에서 거래되던 것들이 2억 안팎으로 거래됐으니 작년 기준으로요. 좀 많이 괜찮아졌다 싶었는데 다시 한번 입주 물량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2017년 하반기 전세 시장 좋지 않았다가 다시 좀 상승해 가다가 2018년 다시 하락해 가는 그런 모습을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격은 상승하는데 전세가는 떨어지는 대표적인 지역 세종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지도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아름동이 어디냐? 행정중심복합도시 정부 세종청사, 여기가 1청사고요. 그리고 이쪽 지금 마우스 따라서 보이시는 곳이 2청사. 1청사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고요. 1청사까지 거리는 반경 대략 한 1.8km 정도, 도보로 27분, 도보로 자전거로 8분, 자전거로는 출퇴근 가능한 거리에 있겠네요. 다만 대부분 다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시겠죠. 자, 주변 입지를 살펴보게 되면은 12단지 아름마을, 12단지 중흥 S클래스, 에코타운 아파트, 초품하네요. 길을 안 건너고 초등학교를 갔다가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주변에 바로 옆에 또 상권이 있군요. 이런 상권이 바로 있어서 좀 상권에 대한 불편함을 갖다가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줄 수 있고, 남쪽으로 단독주택지가 지금 있는데, 이쪽을 통해서 먹거리라든지, 편리한 생활을 갖다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근린공원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중 S클래스 9위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으로 8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위를 차지한 곳은 광주광역시 금우동 쌍용예가 135스퀘어미터 초과네요. 지금 거래된 면적은 보니까 153.1스퀘어미터 먹고요. 공급 면적 기준으로 50평형대입니다. 50평형대에서 이런 상승을 보인다. 50평형대가 상승한다는 것은 해당 시장이 뜨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는 대형평의 거래가 잘 발생되지도 않고요. 더군다나 최고가 갱신 말도 안 되죠. 광주광역시가 좀 약간 뜨겁다는 것을 갖다 보여주는 반증적인 부분이고요. 자, 기준 최고가 보면은 2017년 8월 달에 6억 9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1년도 안 된 사이에 이게 거래가가 7억 5,300까지 상승했어요. 6천만 원 정도가 상승한 거죠. 기존 최고가 대비해서 6,300만 원이 상승했네요. 광주에서도 이런 상승이 나타납니다. 물론 대형평형은 그 컨디션에 따라서 가격 격차가 천차만별이에요. 인테리어를 얼마나 했느냐, 조망은 어떻게 나오느냐. 그래서 그 다음 달에 7억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항상 저는 최고가를 기준으로 비교하기에 뭐 컨디션은 구체적인 컨디션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그래도 상당히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것도 50평대가요. 전세가를 보게 되면 광주는 전세 거래가 거의 뭐 잘 구토유통은 실거래까지 뜨질 않아요. 그리고 50평일 때는 더더욱이 뭐 실거주 아니면 사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가격대는 그냥 전세가는 2017년 2월 달에 3억 2천에 거래되었다가 2018년 3월 달에 4억 8천. 와, 전세가가 얼마를 상승한 거야? 1억 6천이 상승했어요. 자, 대략적으로 위치 한번 살펴보시죠. 위치 살펴보게 되면 광주 지도고요. 광주시청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참고로 광주시청, 광역시청, 어쨌든 지방 지역들은 많은 곳들이 버스 터미널 아니면은 역사, 기차 역사 아니면 버스 터미널 그 주변이 어마어마한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광주 종합버스 터미널이 바로 눈에 띄죠. 거리상으로는 한 3.6km 뭐 그렇게 가까운 거리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광주 시청까지 거리가 지금 대략적으로 3km 정도 나옵니다. 지금 현재 해당 지역의 최고 상권은 광주 종합버스 터미널 쪽으로 해서 신세계백화점, 이마트가 다 이곳에 몰려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광주시청 앞으로 해서 5.18 기념공원 서측으로 이쪽에 또 이마트가 보이죠? CGV도 있고요. 이쪽의 상권이 상당한 먹자골목으로 발달된 상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 유명하죠? 광주 조선일보. 야, 자 이쪽으로 해서 상당한 업무와 그 상권이 군집해 있는 지역이다. 바로 이런 지역에는 오히려 또 바로 배우 아파트 단지가 높은 가격을 갖다 보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쪽 금호동에서도 지금 사실상 이 배우 상권을 갖다 누리면서 접근성은 양호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하철역까지 거리가 좀 멀다는 단점은 좀 한 가지 있고요. 주변을 보게 되면은 숲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걸 갖다 위성으로 보게 되면은 주변이 다 숲으로 뺑뺑 둘러싸여 있고요. 숲세권 아파트고 대형평형 그리고 초품화 아파트네요. 그리고 주변으로 또한 풍암 호수공원이 있고요. 동쪽으로 광주 월드컵 경기장의 접근성이 무척 양호하다. 뭐 그 정도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입지적으로 뭐 아주 우수한 입지다 라기보다는 자연환경적인 입지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까지 8위까지 봤죠? 이제 7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위를 차지한 곳은 매천 화성파크트림이고요. 지금 거래된 면적은 98스퀘어미터, 전용 면적 98스퀘어미터 보니까 대략 40평형대 초반 아니면 30평대 후반 뭐 그렇게 나오는 평형대로 보이네요. 매천 화성파크드림 거래량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뭐 한두 달에 한 건씩 뭐 꾸준히 거래가 되는 아파트 단지로 나타나고요. 뭐 평형대 40평형대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40평형대가 한두 달에 한 번씩 거래가 될 정도로 회전율은 나쁘지 않다. 다만 가격대가 지금 현재 4억 4,500을 찍었어요.
뭐 기존에도 한번 높게 4억 1,500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2015년도에. 그리고 2015년도에 정점을 찍고 쭈르륵 하락을 하다가 2016년 말에 바닥을 찍고 재상승을 갖다 보이는 패턴 중에서도 특히 2018년 6월 달에 급등을 했다. 지금 4억 4,500이 거래가 됐다. 지금 대구가 여기 매천동은요. 지금 서구거든요. 서구. 이건 지도상으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뭐 전세가는 2015년도에 2억 7천 정도 하다가 2016년도에 들어서 3억 2천대까지 상승한 모습. 그리고 최근에는 전세 거래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 위치 대략적으로 설명드리자면은 대구시청이 있고요. 여기가 서구입니다. 서구에서도요. 지금 여기는 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매천역이 있는데요. 아하, 매천역이 클릭이 안 되네요. 매천역과의 거리는 지금 대구 지하철 3호선이고요. 초역세권, 뭐 230m면 거의 초역세권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주변을 보니, 중앙고속도로가 서초로 입지해 있고요. 남측으로는 경부고속도로가 지나다닙니다. 도로 접근성은 매우 우수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바로 단지 동측으로 공원이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 공원과 더불어서 지금 팔거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조망도 일부 세대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조망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생활 편의성, 환경 쾌적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배산 임수네요. 배산 임수. 뒤에는 산이고 앞에는 천이 흐르고. 학교는 초등학교, 매천초등학교 있고 주변에 매천초등학교보단 관문초등학교로 애들이 다니겠네요. 그리고 매천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근처에 있어서 뭐 상당히 아이들 키우기에는 좋은 동네로 보입니다. 자, 이상으로 7위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으로 6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6위로 올라왔는데 또 대구입니다. 또 대구인데 CG 한신 휴플러스 4월동이네요. 수성구, 대구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수성구에 위치해 있고요. 다만 이 CG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뒤에서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가격대는 역시나 2015년도가 대구가 거의 정점이었네요. 그리고 나서 2016년도 먼저 평형대 안 말씀드렸죠? 평형대 84스퀘어미터 30평형대입니다. 지금 가격대가 2015년 8월 9월이네요. 9월에 4억 4천을 찍고 쭈르르 미끄러졌어요. 떨어질 땐 무섭게 다시 미끄러졌네요. 정말 4억 4천에서 3억 4천까지 1억이 빠졌습니다. 바닥을 찍었고요. 그리고 나서 2017년 다시 상승을 거쳐서 4억대를 회복하더니 최고 거래가 4억 8천을 찍게 됩니다. 야, 대구가 참 2년 동안 1년 반 동안 상당히 좀 고난의 시기를 갖다 거친 지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상승을 거치더니 전고점보다 4억 8천이니까 전고점보다 4천만 원이 상승한 가격 어마어마하죠. 일단 대구 시황이 작년 말부터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무섭게 회복했어요. 회복하고 다시 한번 재상승에 지금 들어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세가는 의외로 뭐 2억 5천에서 3억 사이에 움직이다가 작년 12월 달에 뭐 3억 3천까지 전세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했네요. 뭐 대략적으로 지금 거래 현황이고요.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대구시청이 있고요. 이렇게가 수성구입니다. 마우스 따라서 지금 보시는 곳 이렇게가 수성구인데요. 이 수성구에서도 이쪽 동측이 아니라 서측 이쪽이 구도심지
범어형 내거리, 가장 집값이 비싼 곳들, 두산 위브드 제인스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범어 센트럴 푸르지오 2019년 9월 입주. 아유 이거 여기도 어쨌든 이 범어 내거리 주변으로 해서 대구 고등검찰청이 있고요. 여기 또 MBC, 대구 MBC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가장 번화가라고 볼 수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이 대구 지하철 이 초록색이 2호선인데요. 2호선 라인을 따라서 있는 도로가 서울의 강남으로 따지면 테헤란로와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수성구고요. 수성구에서도 구도심지 최고 번화가 쪽을 갖다 설명드렸는데요. 여기서 동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새로 나타나는 곳이 CG입니다. 바로 이쪽이 CG인데요. 이 CG는요, 사실은 그렇게 선호대상 지역은 아니었어요. 선호대상 지역은 아니었는데, 수성구의 명문 학교를 몇 개를 강제로 이 CG로 이동시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좀 학구열이 높으신 분들께서 이쪽으로 많이 이전을 해 가면서 가격 상승을 갖다 올려갔고요. 그리고 대구 지하철 2호선이 뚫리면서도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CG 사실상 서울과 비교하자면 CG는 여기는 좀 분당과 같은 그런 위치가 아닐까, 대구의 분당이 CG가 아닐까라고 한번 비유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호선, 지하철 2호선 따라서 쭉 진행이 되고요. 지금 현재 보실 아파트는 CG 한신 휴 플러스 지하철과의 거리는 600m. 아유, 도보는 쉽지 않은 거리. 도보는 쉽지 않고, 도보 충분히 가능해요. 도보 9분이니까요. 다만 버스도 좀 애매하고, 이 600m 거리가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자, 여기 CG 한신 휴 플러스가 지금 높은 상승을 보여줬고요. 한때 가격이 떨어질 때는 좀 많이 떨어졌었다. 일단 경부선이 바로 옆으로 지나다닌다 라는 부분, 좀 이거는 좋은 요소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상으로 CG 한신 휴 플러스 6위까지 살펴보셨고요. 이제 다음으로 5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위를 차지한 광주광역시 내방동 혜태 아파트인데요. 이런 독특한 지역이 다 있나. 전세 거래가 하나도 없어요. 아파트 가격은 1억 8천에서 1억 사이에서 계속 거래가 되던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이 지금 보게 되면요, 68스퀘어미터. 그러니까 좀 애매하죠. 59스퀘어미터가 20평형대니까 20평형대보단 좀 크고, 84스퀘어미터가 30평형대니까 30평형대보단 좀 작고, 아니 20평형대 후반 29평, 30평 공급 면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나올 것 같고요. 그런데 가격이 8천에서 1억 사이에서만 움직이는 아파트다. 원인이 무엇이냐? 5층짜리 아파트 두 동 거의 12배 가까운 아파트입니다. 근데 일단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는 아파트로 올라와 있으니까요. 다만 가격 상승세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꿈쩍 없었어요. 그냥 8,500에서 많이 높게 거래돼야 1억 사이를 갖다 계속 오갔는데요. 오히려 5층짜리 아파트는 5층이 계단이 많아가지고 가격이 싸고요. 4층, 3층이 오히려 선호동이라는 사실. 어쨌든 가격이, 인테리어는 좀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준공된 지 34년 된 아파트다 보니까 가격이 그렇게 상승도 없고 왔다 갔다 하고, 인테리어 여부에 따라서 가격 차가 좀 났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8년 3월 달에 갑자기 1억 900에 신고가를 갱신하더니 2018년 6월 달에 1억 2천원으로 상승합니다. 상승한 거 불과 기존에 작년에 대비해서 2천만 원밖에 상승 안 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상 투자 금액이 1억밖에 안 들어가는데 2천만 원 상승하면 20% 상승한 거 아닙니까? 상당히 높은 상승이고요. 대략적으로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광주광역시, 아까 설명드렸었죠. 광주시청. 아까 설명드렸던 건 금호동 쪽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입지가 좀 더 도심지에 가깝습니다. 광주시의 심장은 광주시청 쪽
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일거리를 창출해 주는 곳은 바로 기아자동차 광주 제2공장과 광주 제1공장입니다. 이쪽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실수요자들이 풍부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겠죠. 더불어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아주 가까이에 있고 신세계백화점 이마트가 동초로 입지했고, 서측으로는 이쪽 또한 광주시청 평화공원 주변으로 인해서 상당히 번화된 상권이 있는 지역.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실수요자들은 많이 있을 수 있는 지역인데, 문제는 이게 5층짜리 아파트 2동짜리다. 뭐 대략적으로 모양새 보여드리자면은 여긴 공장이고요. 딱 이런 아파트예요. 1, 2, 3, 4, 5층짜리. 자, 이런 아파트니까 가격이 1억밖에 안 하는데, 지금 여기가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은 실수요자들이 그만큼 더 옮겨왔다라는 걸 갖다가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실질적으로 이런 지역들을 투자하라는 건 아니에요. 투자하라는 건 아니고, 지금 가격 상승 의외의 지역에서도 이렇게 터져 나온다. 그리고 광주는 지금 좀 아까도 광주를 다뤄드렸죠. 광주는 이미 좀 많이 주변 아파트 단지들이 상승이 있기에 이런 후미진 아파트까지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정도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4위를 차지한 곳은 내당동 광장타운 1차고요. 여기는 정말 갑자기 급등이 이루어졌네요. 가격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대구광역시는 대체적으로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데요. 2015년에 정점을 찍고 2016년 그리고 2017년 상반기까지 하락을 갖다 맞이하다가 2017년 하반기부터 다시 반등하고 최근 신고가를 갖다 갱신해 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광장타운 1차 거래된 면적은요. 126.27 스퀘어미터, 대략적으로 40평형대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40평형대 거래가가 지금 흐름은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역시나 2015년 6월 달에 3억 9천을 찍고 이게 무너졌을 때는 뭐 3억 4천까지도 무너졌었네요. 그리고 나서 재상승을 거치면서 3억 9천을 찍더니 2017년 12월 4억대를 돌파했어요. 4억 미묘하게 돌파했습니다. 4억 300, 그리고 3월 달에 4억 1000. 그러더니 5월 달에 4억 5,500. 무슨 갑자기 이게 무슨 2달 만에 10%가 상승했네요. 2달 만에 딱 4,500만 원 상승했으니까 10% 상승한 거네요. 2달 만에. 상당히 높은 상승이고요. 그런데 사실 대구에서 지금 최근에 상승세가 너무 뜨거워가지고요. 흔한 일이에요, 그냥. 이 정도 상승 흔한 일인데 차트상으로 지금 나타난 것들만 지금 이렇게 나타난 것들이고요. 지금 위치 살짝 보시게 되면은 아까도 대구 한번 설명드렸었죠. 2호선이 오히려 조금 황금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2호선 따라서 아까 뭐 그쪽은 말씀드렸으니까 범어 내거리 쪽은 말씀드렸으니까 이쪽으로 해서 대구 최고의 상권이라고 해서 동성로 로데오 거리가 최고의 상권으로 꼽힐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라인을 따라서 주요 대구의 시설들이 다 연결이 됩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광장타운 1차 남측으로는 두류공원이 있고요. 두류공원과 이월드가 있습니다. 뭐 서울로 따지면은 어린이대공원 수준이라고 할까요? 자, 그리고 서북측으로는 서대구 산업단지가 있어서 역시나 이쪽에 그 근로하시는 분들이 실수요자들이 어느 정도 따라줄 수 있는 지역에다가 초역세권이다. 초역세권이고 뭐 이런가요? 학교가 초, 중, 고등학교를 양쪽으로 끼고 있어요. 공고가 있고 달성고등학교가 있고. 자, 광장타운 1차 지금 위치를 갖다 대략적으로 살펴보셨습니다. 다만 이것도 재밌는 건요.
준공된 지 35년 차 아파트, 34년 차 아파트라는 점. 글쎄요, 여긴 재건축 이슈가 있나요? 그것까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뭐,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재건축 이슈가 있어 보이진 않는데, 한번, 뭐, 일단, 너무 영상이 길어지니까, 여기서 접고요. 3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위를 차지한 건 대전입니다. 대전 자이. 대전 센트럴 자이인데요. 아하. 기존 거래량이 겨우 거의 커트라인에 걸렸네요. 5건의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현재 포함이 됐고요. 지금 면적대는 3구 스퀘어미터입니다. 3구 스퀘어미터. 10평일대라고 봐야죠. 상당히 작은 평일대고요. 기존 거래가 1억 4천 안팎에서 거래되다가 최근에 1억 6,300으로 2천이 상승했습니다. 전세가는 뭐 큰 변동 없고요. 1억 뭐 2014년 15년도에는 1억 약간 넘는 가격에서 거래가 되다가 지금 2016년 이후에는 1억 2천 안팎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상승은 전세가로 인한 상승이라기보다는 뭐 실수요의 개입이라고 봐야 될까요? 물론 대전도 일부 지역에서는 좀 상승도 발생되고, 자, 대전 센트럴 자이. 아하, 오르는 지역은 역시 다 초등학교를 끼고 있군요. 초, 중, 고 다 서측으로 인접해서 품고 있고요. 더불어서 대전역, 제가 말씀드렸죠. 지방광역시, 지방시는 역에서 가까운 게 좀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보면은 이쪽으로 해서 대전역 서측으로 해서 이쪽이 상권, 은흥정이 문화의 거리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쪽 상권이 좀 먹자 상권으로 발달된 상권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남측으로는 또 체육관이 충무 실내체육관, 하나생명 이글스 스파크, 그리고 한밭체육관, 주경기장, 한밭종합운동장, 야구장, 축구장, 농구장 다 있네요. 자, 여기 체육관하고 또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서측으로는 수도산이라고 테마공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전 센트럴 자이 지금 상승률 3위를 차지했고요. 다음으로 2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번에 또 세종시예요. 세종시인데 이거는 좀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단지죠. 좀 가격이 미쳤어요. 가격이 뭐 2억 2억 3억 안팎에서 거래되던 게 갑자기 4억 6,700에 거래됐어요. 이게 뭔 일인가요? 전세 거래도 이상해요. 전세 거래도 좀 이상하게 나타나죠. 가격이 또 상승해가는 것 같기도 하면서, 지금 현재 소개해드린 건 5구 스퀘어미터입니다. 20평일대고요. 한솔동 천마을 3단지 퍼스트 프라임. 이건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가격이 미쳤냐. 자, 보시게 되면은 세종시가 있고요. 여기는 세종시 정부시의 1청사보다는 2청사하고 가깝습니다. 지금 이렇게 막 점점점 나와 있는 게 세종 퍼스트 프라임 아파트 지금 3단지고요. 자, 여기가 갑자기 왜 이렇게 상승을 했느냐. 물론 입지는 좋죠. 금강 조망권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금강 조망권에다가 바로 단지 앞으로 해서 금강 여기 공원하고 연결이 돼요. 여름철에는 더울 때 나와가지고 다리 밑에서 사람들 치킨 시켜 먹고 그런 사람들 벌써부터 상상이 드는데요. 정부 제2청사하고 가깝고 남쪽으로는 금강과 우수한 조망권, 더불어서 초품화 아파트, 뭐 갖출 건 다 갖췄죠. 자, 그런데 여기에 독특한 점, 갑자기 거래가 급등한 배경, 여긴 사실 임대 아파트예요. 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지금 2011년 입주했고요. 10년 임대 아파트인데 여기 세종시 의원분들께서 좀 힘을 쓰셨어요. 조기 분양을 갖다가 진행해라 하고 LH를 압박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2021년도에 분양 전환이 돼야 되는데 이미 분양 전환이 작년, 자 지금 차트로 보시면은 올해 2월달, 1월달 이쯤으로 해서 분양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분양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초기에 가격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가에 거래를 하셨을 테고요. 가격이 급등하게 되죠. 좀 그러니까 초기에는요. 좀 시장 초기 그러니까 분양 전환 임대 후 분양 전환 아파트들은 내가 부동산을 잘 모른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계약하지 마시고 좀 기다렸다 계약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여기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 못 드립니다. 자, 전세가도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뭐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우수한 입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뭐 특수한 부분이라 이건 뭐 더 깊게 들어가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는 어디가 차지했을까요? 대망의 1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광주광역시 각하동 휴먼파크 서희스타일스 이쪽이 갑자기 이렇게 미친듯이 상승했어요. 지금 광주광역시 세 번째 다뤄드리죠. 지금 대구도 한 4번 다뤄드렸고 지금 광역시 8개 조사했는데 안타깝게도 10위 안에 든 거는 계속 나오는 곳만 계속 나오네요. 자, 광주광역시 각화동 지금 보게 되면은 2018년도 2억 안팎에서 거래되던 것이 2018년 6월 달에 갑자기 2억 6천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지금 이 평형대는 저용면적 76.78스퀘어미터로서 약 30평형대 초반, 20평형대 후반 좀 애매한 평형이죠. 84스퀘어미터가 일반적인 30평형대니까요. 뭐 그런 면적대인데 가격대가 2억 초중반에서 갑자기 2억 6천으로 확 올랐다. 전세가는 물론 상승하고 있어요. 전세가는 1억 7, 8천에서 거래되던 것이 갑자기 2억대로 2억이 훨씬 넘는 가격 2억 2천에도 거래가 됐었네요. 그리고 일단 각하동 휴먼파크 스타일스 갑자기 최고가 2억 2천에서 2억 6천으로 4천이나 껑충 뛴 배경은 무엇일까요? 자, 일단 광주광역시 지금 광주광역시 계속 광주터미널과 광주시청 주변에서만 맴돌았는데 이번에는 동측입니다. 동측 끝. 도로 접근성은 상당히 좋아요. 호남고속도로 그러니까 여기가 각하동 휴먼파크 서희스타일스인데요. 바로 인접해서 도로가 2개가 지나가는데 하나는 제2 순환도로고요. 하나는 호남고속도로입니다. 2개를 끼고 있어서 광주 전역에 대해서는 아주 접근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지만 외곽이다. 광주에서 외곽이고 뒤로는 산이 있죠. 뭐 썩 생활 편의성은 썩 좋은 것은 아니에요. 특히 남쪽으로 광주 화물터미널이 있다는 거. 화물터미널이 있으면 썩 좋은 입지는 아니다. 화물차가 많이 다닌다면 그게 뭐 썩 좋은 건 아니겠죠. 남측으로 각하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있고요. 그런데 광주가 또 나왔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상승한다는 거 원인 아이고 여기 웅장해요. 왜 그러느냐, 얘가 초고층 아파트입니다. 남측으로 힐스테이트도 있고 힐스테이트 역시 초고층이고 서희스타일스도 이게 지금 층고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35층까지 있어요. 광주에서 이렇게 높은 아파트 많지 않습니다. 일단 규모에 있어서 차별화를 가져왔고요. 가장 올라간 기본적인 배경 각화 휴먼파크 서희스타일스 여기는 일단 지역주택조합이었는데요.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센트럴파크 서희스타일스라고요. 불과 거리 700m 떨어진 곳에 또 하나를 만듭니다. 2020년 12월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전 잘 모르겠어요.
지역주택조합 아직 일반 분양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분양가가 1차보다 훨씬 더 높게 분양을 함으로 인해서 야 그럼 우리도 올라야지 하면서 가격이 상승한 걸로 보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뭐 이 지역이 주거선호도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현장을 가보시길 갖다가 여러분들께 공고해드리고요. 주변에 좀 비슷한 사례 신규 분양이 있으면 이렇게 주변이 자극받아서 상승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아쉽습니다. 1등, 2등이 다 좀 정상적인 상승단지라면은 좀 말씀드리기가 좀 면목이 쓰는데 1등, 2등이 좀 약간 그 지역적인 요소보다는 주변 개발적인 요소, 주변 신규 분양적인 요소, 신규 분양 아파트가 가격 상승이 올라서 뭐 그런 요인, 뭐 2등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정상적인 건 아니죠. 임대 분양 전환 그 사이에 막대한 시세 차이, 뭐 그런 부분들이 1등, 2등을 차지하니 좀 안타깝긴 하네요. 좀 뭔가 부동산적으로 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지금 1위, 그 10위부터 1위까지 쭉 살펴보셨는데요. 지금 재밌어요. 결과가. 자, 일단 다시. 자, 지금 10위부터 1위까지 각 지자체란다. 광역시 최고 상승 아파트 단지 탑 10을 선정해 봤는데요. 음, 8개 지역을 갖다가 살펴봤는데 나온 곳은 4군데밖에 없어요. 지금 가장 많이 나타난 곳이 대구광역시 4곳 나타났고요. 광주광역시 3곳 나타났고, 그리고 세종시 2곳, 대전광역시 1곳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다만 이렇게 지금 상승 지역들이 현재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이란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엔 포함되지 않은 지역들이 지금 현재 약간 좀 시장이 침체된 지역들이 아닐까 그렇게 추론해 볼 수는 있겠죠. 물론 그 한국감정원이라든지 KB 부동산 시세 자료 보게 되면은 거기도 나타나지만 아마 지금 제가 진행하는 방송이 KB나 한국감정원보다는 좀 더 빠르게 그리고 보다 현실적으로 시장의 직접적인 흐름을 갖다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여기 포함되지 않은 지역들. 앞서 대구시장 보셨죠? 2015년도 그리고 2016년도에 침체되고 2017년 상반기까지 침체되더니 다시 살아난 거. 2016년도에 집을 파신 분들은 더 이상 대구에서 부동산 시장 끝났다라고 생각하시고 파셨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기존 2015년도 최고가보다 대부분 다 상승해 있더라.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쩌면 지금 현재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4개 광역시 말고 오히려 여기 포함되지 않은 지역들이 지금 현재 바닥에 가까워져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무섭게 상승하는 지역보다는 지금 현재 외면받는 지역들 중에서 알짜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죠. 부동산 시장은 항상 흐릅니다. 물론 정체된 곳들도 있어요. 정체된 곳들도 있고 한참을 지나야 상승 타임이 나타나는 곳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부동산의 흐름을 갖다 살펴보시면서 지역들을 찾아 나가 보시면은 그렇게 정체된 곳들 말고도 지금 현재 바닥을 찍고 있는 곳들, 그런데 조만간 반등이 가능한 지역들 많이 찾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방송이 되었기를 희망해 보면서 이상으로 아포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아포유 가족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